수급이 몰리는 시장, 수급이 몰리고 지수가 수급으로 인해서 회복이 됐다면 수급만 따라가더라도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증시가 완전히 급등했습니다. 어제와 반대로 어제는 코스피가 급등하고 오늘은 코스닥이 급등하고, 어제는 코스닥이 0.4% 정도 올랐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0.3% 바톤 터치를 해서 코스닥이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차트상으로 보면 완전히 급등을 했고 상승폭을 지켜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면 만기일 전에 이 고점이었던 이 양봉 자리를 다시 시원하게 회복을 했고, 이제부터는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워낙 요즘에 예측을 하기가 힘들장이고 당장 내일이라도 폭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원칙상으로 지난 이 상승폭을 유지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스윙 종목을 적극적으로 한 개씩 담아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증시가 폭등을 했음에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스윙 종목이 없었고, 워낙 오늘 시장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기관의 수급이 예전까지 쌓여있던 종목 중에서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봤는데 지금 봤습니다. 이거는 어제 거의 2배 상장해가지고 하한가 가더니 시간에까지 합쳐서 오늘은 상한가를 갔죠. 이 스펙은 그 다음 상장하는 다음 주 월요일날 스펙이 2개가 더 상장하거든요. 그걸 위해서인지 그 2개를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아먹고, 그리고 도망가려는 큰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도저히 매수할 용기도 안 나고 이런 건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보통 보시면 그동안 좀 계속적으로 급등했던 종목,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가 쌓여왔던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RF텍도 최근에 기관이 많이 끌어올렸고, 보시면 오늘 상승 종목 중에 기관들의 순매수가 상당히 많은 게, 기관이 거의 900억 가까이 들어왔죠. 시간의 거래까지 합쳐서 900억. 매수를 900억 했다는 것은 또 이 금융투자를 빼고선 다른 기관들은 다 괜찮은 기관입니다. 그냥 단타성이 아니고 진짜 지수 기여에, 지수 상승에 기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를 빼면은 거의 400억 정도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온 수치이고, 저는 조금은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시장에 저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봤는데 혹시나 저처럼 좋은 결과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은 이제 신규 진입을 어떤 종목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것들, 예를 들어서 이렌텍과 모베이스, 이거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이 그동안 다 올렸습니다. 근데 오늘 증시가 폭등함에도 신고가를 최근 고가를 뚫어 주었지만 둘 다 이렇게 고가를 뚫어 주었죠. 이거는 11%까지 상승했는데 긴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은 매매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개인들이 대응해야 될 영역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면 항상 처음 상승하는 종목, 첫 장대 양봉의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안정권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이렇게 급하게 오른 종목들 말고 첫 양봉, 이런 첫 양봉 종목들, 첫 양봉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좀 공백기가 길었던 그런 종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로보로보도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도 거래가 상당할 것이란 말이죠. 그전 거래량을 다 씹어먹을 거래가
내일도 나올 것이고, 이거는 관심 종목에 무조건 추가를 해놔야 됩니다. 일단 추가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각도가 좀 이렇게 너무 급하게 상승한 종목들, 이런 것들은 매매 안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 주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게 뭐 기간이 그냥 끝까지 들어온다면은 계속 오르겠지만 언제 변심할지도 모르고 이미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상승, 그리고 세 번째 상승까지 이렇게 시세를 다 주었기 때문에 이 뒤로는 저 같은 개미가 함부로 접근하기가 좀 힘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런 종목보다는 처음 상승한 종목들, 이 APS 홀딩스, 이거는 따로 제가 관심 종목에 추가 안 할 텐데 시간에 4%가 올랐죠. 이런 것들은 내일 뭐 시간에서 내일 시초가를 보고 뭐 이 가격을 지켜준다면 충분히 매매할 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첫 양봉이 뜬 종목들을 아무거나 잡아도 시초가로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시초가에 대응만 잘한다면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먹을 자리가 생깁니다. 더더욱 이런 종목은 시간의 거래에서도 4%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시초가에 그냥 무리하게 진입하는 게 아니고 시초가 시작 이후에 확실히 오늘 나오는 그런 단타성 물량들이 나옴에도 시초가가 무너지지 않고 올라갈 것 같다면 이럴 때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종목들은 하나하나씩 본 다음에 어떤 종목이든 첫 상승한 종목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윗꼬리가 긴 거는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시세를 안 준 종목들, 공백기가 길었던 종목들, 이런 INC 같은 종목, INC도 관심 종목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기관이 지수를 올려주었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볼 때 기관의 수급을 또 따라간다면은 또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온 그런 첫 상승 종목들, 오랜 공백기 이후에 상승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신규 진입자에게는 그나마 확률이 높습니다. 가파른 각도로 올라온 종목들 말고 처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종목들, 이 어버브도 오늘 반응을 보였죠. 메릴린치가 6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이거는 나와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좀 꺼림칙해서 뭐 눌림에서 사시거나 내일 시장 바닥에서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관심 종목을 살펴보고 또 새로운 종목을 추가한 다음에 대응 방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서포트인데, 알서포트가 시장이 급등함에도 좀 지루한 흐름을 보였죠. 이게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2% 하락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 하루 종일 보시면 좀 떨어지다가 거의 오전장에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다가 오후장이 돼서 슬금슬금 반응을 하더니 2% 정도 상승. 뭐 어제 하락한 거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 올라왔지만 좀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게 이대로 계속 눌리다가 순식간에 이날처럼 순식간에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하루 만에 고점을 뚫어주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림, 이런 그림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길이 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곱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에도 좀 하락을 했죠. 곱게 올려주지 않고 좀 장중에 많이 눌리면서 겁을 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도 어떻게 보면 지수빨일 수도 있고 지수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그냥 기대감에
종가 베팅 하려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단타성 물량들이 나가면서 하락을 했고, 이게 지독하게 흘러간다면 이 황금선을 한번 터치를 한 다음에 밑꼬리를 쭉 뺀 다음에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이 봉으로는 판단을 못하고 좀 더 지켜보다가 그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스윙 종목으로 넣으면 될 것 같고, 오늘 이걸로 판단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 저는 이렇게 좀 바른 모양으로 상한가 간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점도 뚫어줬으면 좋고, 전 고점이 5,65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시장에서 전 고점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고점인 2개월 전에 4월 15일에 고점이 5,650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인데, 내일 시초가가 그래도 상한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은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을 보고 뭐 갭상승이 한 5% 이내에서 한다. 근데 떨어지다가 이 전 고점까지 안 떨어지고 유지가 된다. 이럴 때 잠깐 눌릴 때 들어가서 단타성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깨면은 깨고선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하면 답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만의 그냥 지지 라인을 만들고, 이 가격은 진짜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켜준다 이러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하면 됩니다. 제가 너무 상한가 종목을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함부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 종목에서 빼고, 혹시나 이 종목이 내일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냥 단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무작정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선 그냥 따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추가한 INC라는 종목을 추가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갑자기 지수가 회복하는 시장에서는 그동안 공백기가 있었던 종목을 매매해야 됩니다. 이때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 이런 양봉이 아닌 이상은 이거는 상승으로 거의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때부터 반응을 주더니 지금까지 2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까지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좋은 각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장기적으로 신고가는 좀 힘들겠지만 이 2015년 고점 이 부분까지 다가왔고, 지금 신호를 줄 때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해봤고,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종목이 이 메릴린치가 들어왔죠. 메릴린치와 그리고 CS증권에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안 보이는데 오늘 34만 주가 메릴린치와 CS증권. 요즘에 CS증권이 우리나라 코스닥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베이스나 이렌텍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보시면 이런 각도로 움직이는 종목이 메릴린치 뿐만 아니라 CS증권이 가담을 많이 했습니다. 이 CS증권이 메릴린치의 그런 제2의 메릴린치가 될지, 아니면 진짜 코스닥을 끌어모으면서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주는지, 이걸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에 CS증권의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메릴린치가 좀 거슬리긴 하지만, CS증권이 만약 오늘 대량 매수한 이 금액을 내일 쏟아붓지 않는 이상, 그리고 내일도 CS증권이 들어온다. 이렇다면은 아까 그 종목들처럼 가파른 각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INC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할 것이고, 뭐 손절은
제대로 상승한 시간이 이쯤이죠. 거의 손절은 한 6,000원 정도로 잡고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6,000원을 깨지 않는 이상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추가할 종목은 지어소프트인데, 지어소프트가 왜 오르고 있냐면 이 회사의 자회사인 오아시스라는 회사가 반값 신선 제품 이런 분야에서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선식품에 대해서 지금 유기농인가 그 온라인에서 많이 성장한다고 이슈가 되어서 이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10,000원을 터치했죠. 많이 보던 그림입니다.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이고 오늘 9,600원. 거래를 보면 장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냥 지수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일 시장에서 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절대 떨어지지가 않겠죠. 근데 얘들이 또 변심해서 하루 만에 또 뒤통수 치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를 올린 주체를 찾아봐야 되고, 올린 주체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릴린치에서 매수를 했고 모건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깔끔한 양봉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때 2시 20분쯤에 9,600원을 찍다가 거의 변동성 없이 9,6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2.7%가 올랐죠. 거의 10,000원에 육박하는 수치이며, 이 정도 수치에 미국 증시가 완전히 폭락을 하지 않는 이상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순식간에 10,000원 호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 시간의 거래에서 3%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갭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갭상승을 시작으로 그 갭상승이 9,860원, 이 가격보다 높다 이러면은 단숨에 10,000원 호가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을 빠르게 해볼 것이고, 이 호가보다 낮으면은 일단 대기해서 이 주가가 어디까지 흐르는지 한번 지켜볼 겁니다. 지켜봤다가 오늘 종가인 9,600원을 강하게 지지한다, 좀 넉넉 잡아서 9,400원까지 밀리지 않고 좀 지지를 해주는 것 같다, 그럴 때 약간의 마이너스에서라도 잡아보는 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이 9,860원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또 매수세도 많이 차이 날 것 같고, 이 종목을 만약 스윙으로 접근을 할 것이라면 그냥 단기 추세인 5일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이 11,100원이죠. 그래서 내일 혹시나 11,100원을 터치한다면, 11,100원을 터치했는데 이 매물이 그냥 의도적으로 막아놓는다, 막 11,100원에 20,000주 30,000주씩 쌓아놓고 도저히 상승을 억제시킨다, 이럴 때는 그때는 일단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떨어졌다가 11,100원까지 터치했다가 또 9,900원 막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다시 돌파를 시도한다, 그때는 좀 매물이 주는 것 같다, 위로 매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아니면은 위로 매물들이 한호가에 2, 3만 주씩 쌓여있다, 좀 부담스럽게 쌓여있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매집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10,000원 호가로 바뀌는 시점에서 그 위에 매물이 얼마나 있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그냥 단기 이평선인 5일선을 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은 이렇게 3개의 종목으로 가져갈 것이고, 지수가 당연히 좋다면은 지금 상승한 상태에서 하락을 하지 않고 유지를 해줄 것입니다. 항상 이 지수는 정말 간단하게 보셔야 됩니다. 올랐던 자리를 유지 못해주면 당연히 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고,
이 리스크를 관리하다가 다시 주가가 그 전에 오른 시점까지 다시 올라와 준다면 이때부터는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내일 시장도 중요하고 다음 주 시장도 안 중요한 시장이 없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볼 것은 이 시점, 만기일 전에 상승했던 시점, 대략 뭐 721포인트에서 728포인트, 이 구간에만 머물러 준다 해도, 좀 오랜 시간 머물러 준다 해도 상승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거기에 수급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면 당연히 여기서 뻥 뚫고서 나가겠죠. 주봉도 황금선을 회복하고 좀 적극적으로 투자 타이밍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시장에서 오늘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수익이 안 났다고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이 가격을 유지한다면 당연히 상승장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그 상승장이 나온다는 건 점점 먹을 게 많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가길 바라는 것보다, 내려가서 좀 더 싸게 사길 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계속 오르는 게 좋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그냥 보합이라도 좋으니까, 내일 보합이라도 좋으니까 이 오른 구간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 레버리지를 매수를 해놨습니다. 레버리지를 나눠가지고 이 10원쯤에 매수를 해놨고, 레버리지를 매수한 이유는 당연히 이 가격을 제발 지켜줘라. 그냥 저한테는 일종의 재물입니다. 그냥 3천만원치만 매수를 했는데 이 가격을 제발 지켜주라고 그냥 재물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지켜주고 오른다면 수익이 나겠지만, 여기서 내려간다면, 이 양봉을 다 잡아먹는다면 당연히 레버리지도 내려가겠죠. 손실은 한 100만원, 오늘 오른 가격 전부 3%, 이거를 손실로 잡고 있고, 당연히 저가 1225원 정도 손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상승을 유지 못하고 다시 양봉을 다 잡아먹는다면 그 뒤로는 진짜 가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오른 이 자리를 확실히 유지를 해주면서 지켜준다면 관심 종목이 점점 채워질 것이고, 시장에는 매매할 종목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수익이 아니더라도 지수가 그 다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야 되고, 뭐 외국인은 여기서 나가도 되니까 기관 쪽에서만 계속적으로 꾸준히 들어온다면 분명히 돌파해서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여러 가지 종목을 추가하는 것보다 한 단계씩 추가를 하면서 분석을 해드리고, 오늘은 알서포트와 INC, 지어서포트 정도로 간추려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